반갑습니다. 와룡봉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사실 굉장히 주식하시는 분들 힘드셨던 한 주셨을 텐데 그 중에 좀 더 많이 힘들었던 섹터였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주식시장 참 힘든 한 주였죠. 외부 대내외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적인 것만 일단 본다 하더라도 버닝썬 사태가 있었었고요.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더 커져 버렸죠. 이 크기가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 영향을 주게 됐었었고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든 아니면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든 그 어떤 의도였든 간에 각종 루머와 안 좋은 뉴스들로 좀 도배가 됐었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차바이오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파워가 컸었던 신라젠 사태도 있었고요. 지금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선반영이 약간은 됐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겠죠. 이게 지난 금요일날 올빼미 공시를 했던 한미약품까지 별로 좋지 않은 지금 소식들이 뭐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이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은 가야 될 섹터였고요. 차트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좀 덜컹거림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음 주 주초반도 그 연장선상이 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어떤 의도적인 부분 서두에 제가 의도적인 조금 냄새도 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이런 부분들의 뭐 루머든 안 좋은 뉴스들 등이든 이런 것들을 터트릴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는 크게 봤었을 때 올 한 해까지도 충분히 괜찮은 섹터가 될 것이다. 우리 코스닥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에 의해서 눌림이 나오겠지만 다른 쪽에 한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눌릴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릴 가능성 있겠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큰 사태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가야 할 자리에서 한번 못 가고 한번 약간 내려앉은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 주초반도 살짝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돼 있고 요대로만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삼천당 제약. 제가 여기 지금 삼천당 제약 차트를 올려놨는데요. 자,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죠. 삼천당 제약. 지금 보시면 제가 블로그에서 1월 29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블로그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올려드렸죠. 그게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올려드렸고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조금 확대를 해보면 1월 29일 날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두 가지의 경우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29일 날인데 여기 지금 121선 보이시죠? 이 121선을 이날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고요. 지지를 만약에 못했다고 한다면 한 이 정도까지 61선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부분을 보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요게 첫 번째 매수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결과론적으로 보시다시피 121선을 밟고 넘어갔습니다. 121선을 밟고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121선을 밟고 넘어왔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한 차례 정도 장중이든 아니면 그 다음 날이든 121선에 대한 테스트가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항이 사실 쉬운 저항이 아니죠. 121선 저항이라는 거는 쉬운 저항이 아닌데 거래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를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래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서 1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장중에 많은 이 저항의 지지 테스트가 있었을 겁니다. 저항을 뚫고 나서 지지 테스트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여기를 넘겼어요. 1월 29일 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요때 종가 무렵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자리를 제대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날 들어가는 여기서 밀릴 때 잡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21선이 지지됐다고 보는 시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종가 무렵에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일부라도 베팅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매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매수 자리는 종가 무렵에 내가 사고 싶은 양의 100%를 다 살 수는 없지만 절반 정도라도 먼저 사두는 게 맞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무렵쯤에서 사는 게 맞았습니다. 하고 나면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 정도 자리 되겠죠. 요 정도 자리쯤 왔었을 때는 한번 끊어내는 게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만 끊어냈어도 20% 이상은 나왔겠죠. 거의 매일 올랐을 텐데 약간의 고가돌이 조정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뒤 최근 지난주 안 좋았던 제약바이오 시장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물론 마지막 목금 이틀 좋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게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다음 주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 제약바이오의 섹터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이 여기서 반등 캔들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초쯤에는 눌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주초에는 눌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밑에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봐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 보시면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지금 지지 라인 때 많이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요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보유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요 라인 무렵에서 지지되는 상황을 보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지지 라인을 쳐주고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요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급하게 월요일날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월요일날 이 부분을 준다고 한다면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양의 한 3분의 1 정도만 매수를 하시거나 절반 정도만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날까지 보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섹터 자체가 일단 약할 거라고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 자리를 깬다고 한다면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밑에서 또 사야 되겠죠. 2차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주 초반에 눌려가지고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전고점 최고점은 넘어갈 것이고 만약 여기를 깬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뭐 한 요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겠죠. 한 요 정도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까지 확인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해보고 간다고 한다면 대략 한 요 정도까지는 나오겠네요. 한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이 조정이 나오는 이 무렵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52,000원 정도 선이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여기까지 밀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일단 뭐 요 근방 라인에서 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에 관계없이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더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보유하시면 됩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저점을 형성했던 게 작년 9월 무렵, 그리고 더 과거로 더 땡겨 보게 되면 2016년 말에 저점이 나왔죠. 그러면 17년, 18년, 19년,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동안 8,000원에서 지금 5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재료들까지 판단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대략 제가 볼 때는 7만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 중장기를 보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3만원대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중장기 보유로 한 7만원대까지 보시는 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4만원대 중후반에 샀다, 근데 중장기로 해서 7만원 정도 본다, 그건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지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겠죠. 만약 내가 4만원대에 단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대략 전고점을 넘어서는 요 라인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릴 때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3만원대, 한 3만 5천원대 이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조금 눌리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천당 제약도 괜찮은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와 관련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대북주 섹터도 제가 그 무료 리딩방에서는 매일 제가 지금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윤곽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VIP방 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다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뭐 궁금하신 분들은, 더 이것보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리딩방에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나머지 내용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